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오늘은 실내가 좀 화사하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저희가 2.5 그랜저를 시승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출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만 탄 게 아니고 같이 가신 선배님도 하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그랜저 2.5를 타보시더니 상당히 마음에 드신다면서 이거를 하이브리드도 타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랜저 뭘 살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덕분에 제가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사실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기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친환경차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 친환경차 모드에서 관성 주행 타이밍을 시점을 알려주는, 그 관성 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테는 시점을 알려주는 이 모드가 있더라고요. 대기 환경 보호 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탑승자 및 보행자를 위해서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EV 모드로 주행한다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승이니까 주행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자, 그럼 일단 시승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가 2.5보다 약간 묵직한 느낌이에요. 약간 둔하게 나가고, 네, 당연히 에코 모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좋은 서스펜션 느낌은 여전합니다. 확실히 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흔들림도 적고 차체의 움직임이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완전 스포츠 주행으로 가게 되면 한계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 뒤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추가적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약간 이 뒤에를 좀 눌러주는 느낌을 넣어줍니다. 이 배터리 무게가 추가된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오히려 이 서스펜션 승차감이나 주행 이 성능 보정에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덕분에 오히려 이제 주행을 위한 이 하체 느낌은 조금 더 좋아진 느낌? 하이브리드 때문에 생긴 배터리가 이 뒤에도 약간 안정감을 주면서 무게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2.5보단 덜 가뿐하고 묵직하지만 차분하게 달리는 느낌을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차가 길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좀 많이 휘청이거나 비틀리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차체의 길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서일까요? 좀 2.5보다는 좀 가속할 때 훨씬 낫거든요. 2.5는 좀 특히 언덕에서 추가로 가속할 때는 솔직히 그래도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오르막길에서 추가로 가속할 때, 그럴 때 이제 엔진이 확 RPM에 치솟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가속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훨씬 낫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실히 스티어링이 조금 약간 이제 헐렁하다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잠깐 말씀을 바꾸자면 지금 조금 전에 넘어올 때도 이게 코너가 급한데 그냥 저는 딱히 브레이크 밟거나 하지 않고 쭉 그냥 자세 잡거든요. 얘가 이 와중에도 휘청이거나 뭔가 차가 이렇게 뒤뚱거리는 거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자세를 잘 잡고 갑니다.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티어링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바꿨는데,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에선 조금 가볍고 매끄러운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더 조향을 할 때 약간 미끌하면서 조금 더 조향될 만큼 좀 약간 너무 매끄럽고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스포츠 모드로 하는 순간 조금 더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쫀득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으로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향은 사실 그 부분이 스포츠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 아주 마음에 드는 조향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가 조금 더 나아진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쫀득하면서 묵직해질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뻑뻑하게 묵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요, 일단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가속할 때 그 딱 엔진 개입 시점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당연히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죠. 사실 에코 모드일 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코너가 꽤 급한데 속도 보셨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자세 잘 잡아요. 허둥거리거나 휘청이는 게 잘 없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하면, 전 처음에 하이브리드 에코 모드일 때는 차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덜 가뿐했는데, 확실히 이 스포츠 모드로 하면 또 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적당히 두 가지를 다 양립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산길을 계속 빠른 속도로 올릴 때는 거의 스포츠 모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도 사실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냥 스포츠 모드로 주행한 느낌으로 산길 다니는데, 지금 이거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덕을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가속이 부드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좀 진짜 이 딱 스포츠 모드로 가는 순간 또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조금 더 이제 뒤에까지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있으니까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계속 돌 때도 차가 이렇게 뒤뚱거리거나 하는 게 잘 없어서, 차 크기랑 길이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꼬리가 따라오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자세를 잡고 가는 거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런 방지턱 넘을 때도 되게 편안하거든요. 꽤 부드럽고. 그런데 이 부드럽고 약간 편안한 서스펜션에 또 이런 안정감을 가진다는 게 꽤 괜찮죠. 그리고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추가된 게 조금 더 뒤까지 안정감을 같이 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게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조금도 이 차가 힘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코 모드. 마이드라이브에서는요, 이 파워트레인, 에코,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노멀하고 스포츠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드라이브인데,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그러니까 알아서 얘가 잘 전화해주는 상태에서 뭐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뻑뻑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덜 움직이는, 힘을 더 줘야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줄어들어요, 확실히. 근데 지금 에코 모드로 하자마자 여기가 약간 미끄덩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가 이게 약간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하나, 스티어링 휠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고, 지금도 근데 이렇게 지금 해보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롤과 이런 건 다 발생을 하는데, 내가 안정적으로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이 노면의 이 진동에 의해서 막 차가 뒤뚱뒤뚱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고, 에코 모드로 했을 때는 약간 반응이 좀 느려요.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보다 조금 천천히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에코 모드로 했다고 해서 뭔가 답답할 만큼 차가 안 나간다? 이렇다고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단 조금 늦게 가속한다, 약간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에코 모드는 스티어링이 노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에다가 스티어링을 스포츠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뭐 평소에 슬렁슬렁 다니실 때 굳이 뭐 스티어링 그렇게 선택할 필요 있나요? 네, 그냥 다니면 되죠. 에코 모드로 타게 되면요, 약간 얘가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가속을 해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좀 내려놓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행하다 보면, 그럼 놀라운 것은 연비가 22까지 가게 됩니다. 저도 이건 사실 제가 직접 탄 게 아닌데, 장거리 주행할 때 진짜 무슨 완전 차가 막힐 때도 연비가 15km/L가 나오고요. 리터당 15km 정도가 나오고, 차가 안 막혀서 쭉 이렇게 달릴 때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히는 구간이랑 안 막히는 구간 섞어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랑 고속도로. 그럴 때는 22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아시지만 조금 되게 막 달렸잖아요. 이렇게 막 언덕길을 계속 막 이렇게 하면 달렸는데도 지금 연비가, 자, 일단 누적은 이 차가 지금 한 2만 km 쪘더라고요. 누적은 지금 한 17.2km/L 정도고, 잘 나올 때는 한 22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신경 써서 탈 때는.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한 3분의 2 정도 차 있네요. 5분의 3? 5분의 3 정도? 이게 하이브리드랑 일반 제가 탔던 2.5 이제 가솔린 모델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연비가 제 기억이 맞으면 9에서 10? 그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90 정도 나왔고, 그 언덕길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약간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2.5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조금 더 차가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도 정에 추가가 되고 모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차가 묵직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내가 스포츠 모드로 적극적으로 엔진을 쉰다 그러면 차는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가뿐하게 또 달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의 차이가 또 되게 극렬해가지고, 네, 조금 더 2.5 가솔린 모델이 승차감이 조금 더 이 바퀴 위에서 낭창낭창한 느낌인데 아주 심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제가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가볍게 가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승차감도 얘가 막 출렁출렁이고 계속 끊임없이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씩 잡아주면서 움직이는, 굉장히 그럼에도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잡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세는 잘 잡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연비 차이가 또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한 20-30% 차이다 이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거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나니까 좀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좋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무게감이 오히려 승차감 향상이나 이 주행할 때 그 주행감 향상에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쓰는 다른 모델이 있잖아요. 비슷한 차체 크기에. 그 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승차감이 고급스럽고 좋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도 뭐 나쁘진 않다 했는데, 야, 이건 확실히 되게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잡아주는 이런 고급스러운 승차감. 네. 좋네요. 그러면서도 주행할 때 자세 잡는 건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 부품이 없을 걱정할 일도 없을 거고, 이 단가도 아마 대량 생산으로 많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저는 이게 되게 이렇게 문 높이 생각했을 때는 머리가 얼마 안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기대면 여기까지가 공간이 꽤 남습니다. 근데 물론 남자분들은 좀 좁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뭐 주먹 하나 정도? 근데 이렇게 뒤로 기대니까 여기 이렇게 다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의 단점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이 일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나 이런 거 공간 때문에 이 리클라이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이게 끝이라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시트 자체가 진짜 이렇게 착 안기는 느낌? 시트가 저를 약간 안아주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랜저는 2열 승객도 많이 배려한 그런 공간이죠. 근데 역시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옛날에 오페라 글라스 영상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오페라 글라스를 이 하이브리드는 리클라이닝을 하면서 느낄 수 없다. 그게 딱 지금 보면은 여기는 딱 C필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하이브리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해가 다 져가고 있는데요. 좀 타면서 이제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아직 뭐 LPG나 3.5는 못 타봤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그랜저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그리고 만족스러운 힘, 그리고 연비, 이거를 오너가 주행을 하고 차주가 이제 당연히 차주라 하면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유지비, 뭐 연료비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로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승차감, 주행질감 이런 것들도 훨씬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감이 높고, 사실 조금이 아니죠. 꽤 많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만족도가 높고 조금 더 그랜저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차스러운 느낌은 조금 더 하이브리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 그랜저 정도 되는 차라는 걸 탄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2.5 가솔린이 낫겠죠. 그리고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언덕길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은 있어요. 막 힘이 넘친다는 느낌까지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막 신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잘 가네 라는 느낌으로 이 언덕도 주행할 수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그랜저다운 그랜저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2열 시트까지 그랜저의 중요함으로 볼 것이냐.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를 모시는 의전차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기 때문에 2열 시트까지 신경을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점, 그러니까 2열 시트는 조절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나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는 점 등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2열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고, 이 운전자 입장만 생각을 하자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랜저다 라는 느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저의 주행 스타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는 3.5 가솔린이 의외로 좋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다만 또 그런 게 있죠. 그 돈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것까지 과연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주유비도 이제
부담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땐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PG도 있죠. LPG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점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모델 안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타본 가솔린과 가솔린 2.5 자연흡기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이는 뭐 딱 정말 그 돈값 한다? 약간 그 돈만큼 차이는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분명히 이 휠 타이어는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2.5 자연흡기를 탔을 때랑 지금 휠 타이어는 같은 그 18인치 휠 타이어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확실히 묵직해서 충격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낭창낭창해서 가볍게 날려버리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 차 같은 경우에 차체 자체가 조금 더 묵직해요.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묵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묵직하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플러스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서 노면에서 충격이 올라왔을 때 이 차체의 무게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차체가 흔들 때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이게 그랜저 다른 차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승차감은 맞는데, 하지만 가솔린 2.5의 그 가볍게 흩날리면서 이 충격들을 상쇄시켜주는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는 조금 덜하다. 조금 더 충격이 묵직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 주행자가 이 운전할 때 느끼기 좋은 것들, 그리고 뭔가 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주행 승차감 말고 이 차 안에서 시트에 앉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몸에 충격이 얼마나 덜 오냐, 이런 부분에서는 2.5 가솔린이 덜 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주행 질감과 뭐 이런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게 흔들림이 적으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 흔들리면 차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덜하다, 이런 거는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또 맞습니다. 요 차이를 이건 솔직히 진짜 타보셔야지 제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느낌, 마냥 편안한 느낌으로는 가솔린 2.5가 조금 더 마냥 편안한, 이제 덜 충격이 오는 부분이고, 또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이제 충격이 铭직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잠깐 하고 있는데요. 이 묵직한 주행 안정감 엄청 좋네요. 이 부분은 차이가 확실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너무 잘 돼서, 내가 벌써 이렇게 가속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속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고속도로를 얹었을 때 느낌은 하이브리드가 역시나 훨씬 좋네요. 와. 이것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2.5 가솔린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그 주행 소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